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보수의 심장 이런 타이틀답게 대구의 예비시장 후보가 8명이나 몰렸다고 하네요. 전국 최고 경쟁률인 이 자리에 과연 누가 깃발을 꽂을 것인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영하 후보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비후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 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선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초반전에 준비할 것도 좀 많고요. 네. 그래서 근데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중차대한 일에 출마 선언을 하시기까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이 중요 계기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 특별한 계기라고보다는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다른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재직하시던 동안에 여러 현안이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삼성병원에 계실 동안에 대통령께서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조성하려고 했던 공약했던 달성 테크노폴리스나 또 대통령 재직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던 일, 그래서 그게 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 힘을 다 마쳤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토로를 하셨고요. 그런 네. 이런저런 얘기를 와중에 저도 고향이 대구니까 그럼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반응이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그 얘기가 선거에 꼭 출마하느냐 이런 뜻으로 안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제가 결심하여서 선거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 근데 항상 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서면은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시민들로 하여금 설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들으신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통령 또 재임 시절 그 전후해서 대구 발전에 대한 관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장 이야기를 이제 결국 나중에 드렸더니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 자, 후원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 전 대구 달성 사저로 돌아갈 때 네네. 거의 모든 방송에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네네. 그때 그 인재를 발굴해서 네네. 대구 발전에 기여하겠다. 네. 여기에 좀 유 변호사님 스스로 포함됐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회자님께서 네. 잘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평소에 네. 그런 얘기를 정말로 누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업데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융성을 통한 이런 걸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중에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 일을 다 못하시고 온 데 대한 아쉬움이 많으셨고요. 네네. 그런 아쉬움을 다른 사람들이 좀 이어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누차에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했다고 그때는 느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입니다. 네네. 잘 보시면 그때가 다른 이의 몫이라든지 이렇게 단수를 썼으면 저를 가리켰겠지만 네네. 다른 이들의 그러니까 복수를 썼기 때문에 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재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자,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이 유영하 예비후보가 얘기하시는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고요. 계속 호칭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워낙 가까운 관계시니까 또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그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로 들어갈 때 한 이야기는 특별히 이번 그 지방선거나 특정한 인물을 지칭했다기보다는 늘 주장해오던 평소의 지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시장 예비후보가요 무려 8명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뜨겁다. 이게 최고 출마 경쟁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뭐 저는 꼭 집어 이렇다고 보진 않지만 그냥 제가 판단할 때, 대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 후보님은 지금 특별히 이제 경력상 행정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 행정 경험을, 일반 행정 경험을 말씀하시나요? 뭐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이런 거,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면은 저희와 예비 후보 중에 아마 한 분만 계시겠죠. 아,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검찰 행정을 했던 검사로서 9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차관급으로 2년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행정 경험이 없다고는 안 보고요. 다만 어떤 행정이냐. 네네. 그런 일반 행정이 없다고는 맞죠. 그렇지만 의정 경험이 있으신 분도 행정 경험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네네. 국회의원도 행정 경험이 없긴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흔히 그냥 이제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 행정 경험은 대다수 후보가 없다. 없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직 경험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행정 경험에 포함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차기 이제 곧 대통령이 될 당선인도 행정 경험은 없는 셈이네요. 검찰 조직의 수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강점으로 이 부분을 메우실 생각이세요? 뭐 저는 그때 출마 선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특별히 다른 분에 대해서 비교위가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실천력, 뭐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타후에 절대 뒤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신뢰 문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공약으로 좀 다듬어져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는 대구 행정의 급선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급선무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시급한 현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 그건 경제 문제입니다. 대구가 한때는 대한민국을 선도했던 1등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이 전부 쇠락해지고 있는 건 또 수도권에 집중된 건 공통된 현상이지만 대구가 계속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 활력도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또 지방 자치단체는 사실 재정 자주도나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국가 보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에서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데이터는 앞으로 제21세기 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 거점 도시 산업 도시로 만들고 거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을 대구로 유치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강론을 얘기 드리자면 1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또 피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뭐 대구 하면은 이제 우리 중추 중에 하나였던 섬유산업의 메카. 근데 워낙 옛날 얘기잖아요. 많이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청사진도 앞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메가시티라는 게 지금 요새 많이 유행처럼 번지는데 맞습니다. 뭐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든지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 불합리하고요. 대구가 메가시티가 되면 대구가 중추적인 도시가 되고 그 옆에 뭐 경산이나 영천이나 고령 성주 이런 위성 시군들이 같이 상생해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을 보면은 지금 메가시티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에 있는 여러 도시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입주 첫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리고 또 바로 또 윤 당선인이 이제 찾아뵙겠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그날 3월 24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제 운영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셔서 난을 전달하시고 당선인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제가 그걸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때 이제 당선인께서 그때 시점에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지방 일정이 있는데 그때 좀 찾아뵀으면 어떨까 이런 뭐 얘기를 주셔서 아직 대통령께서 입주하신 지 오늘 첫날이고 또 건강 상태가 아직
좀 회복 상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일정은 저희랑 한번 얘기를 한 번 더 나누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당선인 측 인사분 한 분하고 이런 대통령과 당선인 측께서 만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기 전인데요. 그 네네. 이후 뒤늦게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이루어졌고, 그러면 네. 지금 취임식 전에 박 전 네네.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날 가능성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네. 아마 근간에 당선인 쪽에서 어떤 연락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번에 그 취임식은 참석을 하실까요?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박주선 취임위원장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네네. 세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뭐 모든 의제는 프로토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식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장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 계실 거고 그런 말씀이 계시면은 제가 그걸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 대구시장 선거 박심 대 박심의 대결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8명 중에 그 유 변호사님 외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단 말이죠. 친박계 인사로 분류가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어떤 박심 이걸 대구 시민들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그냥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네.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친박계 예전에 친박계 의원들이 계셨죠. 뭐 그런 정치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뭐 누구든지 누구를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후원회장을 두 분을 이게 후원회장을 그렇죠. 한 명을 후원회장을 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로 뭐 저는 대답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대구로 하방한 지난 대선의 또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지도가 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뭐 여론이라는 건 사회자님 잘 아시다시피 네.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출발도 조금 늦었고요. 당연히 지금은 홍준표 선배께서 저보다 여론이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금 전에 이제 경선 일정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한 보름 정도 넉넉하게 잡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대구 시민과 또 국민의 당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제 개인에 대해서 설득을 드리고 대구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러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박심은 어디 있는지는 후원회장은 한 명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또 친박 단일 후보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후보가 난립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제안하면 단일화 거절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저도 그게 이제 뭐 어디 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앵커분이 여쭤보셔서 네.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저희가 좀 피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덧붙여서 뭐 꼭 단일한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가 워낙 뜨거워서 앞으로 네. 경선 과정에 또 여기 전화 연결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